자, 이제 마무리 코너입니다. 이제 Q&A 사전에 저희가 사전 질의를 이제 올려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 선정을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제가 꼼꼼하게 다 해드리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좀 불가능하고요. 또 질문도 미리 말씀을 좀 드리지만 아무래도 올해 입시에 좀 제한을 좀 했습니다. 내년에도 관심이 좀 많겠지만 어쩔 수 없이 아무래도 25학년도 입시에 좀 한해서 준비했으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자입니다. 여기 선정된 학생은 우선은 또 상품도 받을 것 같습니다. 좋겠네요. 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서울대 내신 반영이 AA와 AB 기준은 무엇인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점수 차이도 있는데 대체 뭐냐?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과에 세 가지가 반영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걸 들었니? 성적 좋니? 그리고 세태까지 잘 되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AA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내신 성적이 좋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성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모집 단위에 맞는 과목을 충실히 이수를 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가 점수가 좀 모자라더라도 등급이 좀 낮더라도 그 이유들이 뭔가 타당한 이유들이 여러분의 생기부 교과 상황에서 파악이 되면 분명히 다 파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감점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그 점수 차이가 좀 벌어질 겁니다. 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지방고 2.3으로 작년에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으로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최초 합격을 했었다. 올해는 정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AA 받을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제가 이 궁금하다고 이 올려준 학생의 생기부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은 또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이번에는 좀 다른 곳을 좀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좀 점수가 좀 더 올랐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우선 체크해야 될 건 작년에 여러분이 이 친구가 2.3으로 지방 일반고시 2.3으로 합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생기부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물론 지원했던 학과 자체가 높진 않아서 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 체크해야 될 건 생기부상으로는 내신 성적이 2.3이라 조금 부족한 감이 있지만 생기부는 좀 관리가 잘 된 것 같은데 이 작년에 썼던 농업생명과학 쪽과 다른 크게 벗어난 정도라는 방향성이라고 하면 그건 좀 참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합격했으니까 이번엔 당연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선 첫 번째 핵심 권장 과목이 이수가 잘 되어 있는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작년에 합격한 것과 다르게 다른 모집 단위로 지원했으니까 완전 전혀 다른 색깔이다라고 하면 똑같이 점수를 이렇게 높게 받지는 혹시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보수적으로는 가졌으면 좋겠어요. 단 크게 점수가 감점이 있거나 아니면 꼭 감점이 있냐라고 미리 단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달라진 부분은 있으니까 어쨌거나 생기부는 좀 좋은 것 같다. 무슨 느낌상 생기부는 충분히 좋은 것 같은데 이 지원하고자 하는 이쪽의 모집 단위에 대한 정보를 좀 제가 없고 이 친구의 지금 생기부를 보고 있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반영된다라고 하는 거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아예 질문을 좀 연장해서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걸 좀 이제 확장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일반 전형과 지역 균형 전형의 이 내신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가 실은 중요해요. 중요한데 원래 이 내신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었던 1년차 때는 관심이 엄청 많았고 이거 설명하는데도 한참 걸렸는데 벌써 이게 반영되는 게 이제 올해 한 3년차 되다 보니까 항상 해마다 새롭게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학생이 있는 것 대비 처음에 뜨거운 관심이 없다 보니 반대로 이거를 우습게 넘기는 좀 아니면 또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첫 번째 질문에 좀 연장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일반 전형은요 단경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수능 점수를 환산 점수를 한 걸 지원을 해요. 여기에서 지금 자르게 되죠. 네, 1단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자, 2배수로 들어올 건데 그러면 2배수로 들어온 학생들이 있는데 그때 이 점수를요 1등으로 들어온 학생이 80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서울대 의대를 들어온 학생이든 아니면 수학교육과를 들어온 학생이든 국어교육과를 들어온 학생이든 1등으로 들어온 학생이 그냥 만점인 거예요. 80점이에요. 그 다음에 2등, 그 2배수의 끝자락에 걸린, 즉 정원의 2배수에 걸린 거기서 문을 닫고 들어온 1단계를 통과한 학생이 점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한데 최대 60점이에요. 최대 60점이라고 하는 것은 1등으로 들어온 학생과 문 닫고 들어온 학생의 점수가 너무 벌어져도 20점 이내의 점수로 줄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점수가 너무 촘촘해요. 그러면 그냥
80점에서 60점 벌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80점, 75점 뭐 이 사이에 점수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상황인 거고 아무튼 이게 지원자 최고 점수 대비 25% 범위에서의 점수 격차를 놓는 거고 교과 평가 점수로는 20점 만점이에요.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15점이 가장 낮아서 역시 최고 점수 대비 25% 범위 내에서 각각 형성이 된다. 그래서 1등으로 들어온 학생의 수능 점수가 만약에 AA를 받으면 그 친구는 100점 만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서를 넣는 400 몇 점 이내, 390 몇 점 이내가 실은 이게 단계형으로 들어가면서 점수가 다시 재조정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점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균형은요, 일괄합산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학교 학점 받는 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역시 환산 점수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비중이 좀 달라요. 수능 점수는 60점 만점이고 여기는 교과는 40점 만점이라 기본적으로 깔리고 하는 점수가 30점인데 편차가 이젠 5점이 아니라 10점이 되는 거고 여기는 20점이 아니라 15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더 시뮬레이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점수는 아직 뭐 확정된 게 아니니까 좀 더 봐야 되는 거지만 환산 점수로 이렇게 나왔다고 쳤을 때 정원이 지금 20명짜리인 과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시뮬레이션을 만든 거예요. 1등으로 들어온 학생이 419.7이고 문 닫고 들어온 학생, 자 40등 넘어가면 어차피 의미가 없잖아요. 자 401.2로 들어온 학생이 점수 차이가 20점 이내네요. 아 그러면 이미 점수가 벌어진 게 20점 미만이니까 별로 점수 조정을 할 것도 없다라고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 2단계에서는요 1등으로 들어온 학생이 80점이 되는 거예요. 1번 학생이 40으로 들어온 학생이 어차피 여기는 이제 사라지는 거고 61.5예요. 그 말은 1등과 40등으로 들어온 학생의 점수 차이가 20점보다는 작으니까 그냥 그 정도의 점수 차이를 둔 거고 이때 평가가 개인적으로 점수를 받겠죠. 근데 우리가 모르죠. 하지만 평가를 받겠죠. 그랬을 때 수능 점수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제가 빨간 박스 친 부분에 희비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컷 부분에 있는 친구 입장에서는 내신 성적, 교과 쪽이 감점이 커지면 거기서 실제 합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또 뭐냐? 일반 학생 중에 점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이번에도 뭐 인터뷰 막 나오는데 막 만점자 인터뷰하는데 그 친구는 서울대를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1등으로 들어오는데 그 다음과의 점수의 격차가 커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1등으로 들어온 학생과 이제 문 닫고 들어온 40점으로 들어온 학생이 점수가 너무 크네요. 20점을 넘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단계에서 80점에서 하면 이 사람은 막 50 몇 점, 40 몇 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최대 점수를 60점으로 끝내는 거예요. 대신 이걸 점수를 찌그러뜨립니다. 점수를 찌그러뜨리고 원래 평가받게 되는 내신 점수는 또 알아서 교수님들이 또 점수를 주겠죠. 그랬을 때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즉 점수가 찌그러지면 상대적으로 내신 성적은 영향력이 커지게 될 가능성이 크죠. 혹시 거기에서 희비가 엇갈린 학생이 앞에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4명이었다면 여기서는 6명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물론 이게 지금 정답이 아니라 이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원서를 쓰면 조심스럽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시뮬레이션 과정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탐 조합 선택자의 의대 가능성이 좀 궁금합니다. 사탐 조합의 이 가능성이 의대 지원하는 것은 이제 만만치 않을 게 지방으로 내려가는 메디컬 쪽은 실은 거의 가능성이 없는 게 거의 대부분 미적기와 과탐을 지정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서울 쪽인데 문제는 이미 자연계 학생 내에서도 어떤 과목, 예를 들어서 화학 1이면 다 맞아도 100분이 97이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거기서 희비가 엇갈리는데 이 사탐 조합이 과연 의대 가능성이 있느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꼭 우리가 의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역시 메디컬 내에 뭐 약대까지도 있기도 하고 또는 굳이 메디컬 아니더라도 또 주요 학과일 수도 있으니까 그걸 한번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건 이제 뭐냐면 연대의 경우는 실제 발표된 게 이걸 바탕으로 아주 조금 틀리긴 한데 제가 예상을 하는 거예요. 이번 점수 분포를 가지고 과탐에 사탐에 분리 변표를 하는 경우
통합 변표로 하는 경우를 해봤어요. 자, 우선은 이럴 수 있는데, 자, 이쪽 사과탐 통합 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00점부터 한 80점까지만 지금 80까지만 했습니다. 이 100분위를. 이때 가산점을 물어보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지금 체감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통합 변표로 했을 때 100분위 100이 70점이라고 하면 가산점 3%면 그 친구는 70점은 당연히 0.03 곱하면 되는 거니까 72.1이고 5% 가산점이면 0.05 곱하니까 73.5예요. 계산 쉽죠? 자, 그런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자, 탐구 지금 한 과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과목. 두 과목이면 지금 이게 또 2배가 되겠죠. 또 이게 만약 똑같은 점수라고 하면 이 점수가 98, 100분이 98이라고 하면 가산점을 받지 않는 100과 똑같다. 3%짜리가. 그런데 5% 중앙대 같은 경우죠. 중앙대 같은 경우는 100분이 96인 즉 1컷에 해당하는 학생의 이 변표가 66.69인데 거기에 5% 가산점을 주면 70.0이다 라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주의사항. 과탐 2개 보는 학생들 환호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받을 거니까. 그럼 뭘 조심해야 되냐면 여기서 말한 대로 사탐런의 학생이 사탐 2과목이라고 하면 이게 2배가 되는 거죠. 사탐이 한 과목이라고 하면 내가 그냥 과탐 과목 학생과 내가 사탐인데 이게 동급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비교해 보면 그냥 과탐을 3% 가산점을 받는 학생과 비교했을 때 68.69가 되려면 이걸 받으려면 나는 또 어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98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컷의 과탐과 사탐의 100분이 98 정도가 동급 처리된다고요. 3% 가산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중앙대의 경우는 중앙대는 그냥 내가 사탐 100분이 100인데 5% 벽을 넘기 위해선 저쪽에 즉 과탐의 1컷에 걸려있는 학생의 점수가 동급이 된다고요. 즉 100분이 한 4 정도가 거의 1등급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벽이 생각보다 크다. 그러면 이건 사탐을 본 학생이 자연계 지원하는 것도 그렇지만 만약 교차 지원해서 과탐을 본 학생이 사탐을 보는 가산점이 있는 학교에 지원했을 때는 이 가산점의 벽이 약 100분이 2 정도는 깎아먹게 되는 겁니다. 내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으로 갈 때는 점수가 깎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보기 편하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분이 100부터 해서 100분이 한 80까지 상대적으로 가산점을 3% 받게 될 때, 그 다음에 5%를 받게 될 때 과연 내 점수가 가산점을 받지 않고 그 벽을 3% 벽을 5% 벽을 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랑 동급이 되는 정도의 느낌인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결론, 생각보다 교차 지원에 큰 장벽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올해 이 가산점이라는 겁니다. 네. 자, 다음 세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군 선발 확대에 따라서 가나다군의 상위권 경쟁대학부터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좀 궁금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앞에서 다 뭐 말씀드린 것 부분이 있는데, 자, 다군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이제 이야기해 보면 이러한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23에서 24, 23학년도까지는요 성대가 모집을 안 했어요. 중앙대만 모집을 했었어요. 그리고 24학년도부터는 성대가 다군에 뛰어들었어요. 그랬더니 중앙대가 23학년도까지 볼 때는 경쟁률이 달라지진 않은데 충원율 자체가 확실히 23학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성대는 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뭐 중대도 좋았지만 대학 자체가 한 단계 더 위에 있잖아요. 과도 좋은 과를 배치했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충원율이 오히려 더 높아지더라. 이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여기에 쓴 학생들 중에는 꽤 일부 스카이라인뿐만 아니라 스카이라인은 당연히 쓰겠지만 위에 있는 메디컬 학생들도 일부 내려왔을 거고. 근데 이때는요. 오히려 메디컬 라인이 중대의 소프트웨어나 전자전기를 쓰기에는 상당히 좀 이 갭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때의 충원율보다는 이때의 충원율이 좀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얘가 높은 만큼 얘는 어떻겠어요? 컷이 조금 주저앉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워낙에 다군에 모집 인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충원율만 보고 단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영향이 없진 않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질문대로 다군이 선발 확대됐으니까 올해는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는 걸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저희는 대성에서는 이렇게 지금 배치를 좀 잡고 있습니다. 글씨가 좀 잘 안 보인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맘만 먹으면 다군에서 각 대학별로 어떻게 모집을 하는지 지금 다 보일 겁니다. 그럼 이게 순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고대 학구대학이 아마 가장 높을 걸로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성대가 이제 모집이 좀 많아요. 그렇죠? 반도체 융합부터 해서 글로벌 경영까지. 그 다음에 한양대, 서강대 정도가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가 중앙대가 좀 높을 거고, 그 다음에 이화여대. 그 다음 아래가 이제 외대, 시립대, 건동, 홍 자체가 다군의 위치가 이럴 걸로 보이는데 확실한 건 예년에는 이만큼 이렇게 많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앞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중대와 성대의 관계처럼 확실히 기존의 이 중대의 컷은 기존보다 좀 더 내려와서 이 정도를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가나군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같은 동일 학교여도 높긴 하겠지만 기회는 확실히 가나군에서 좋은 성적대가 다군에 쓸만한 학교가 그래도 충분히 좀 어느 정도 배치는 되어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확실히 원래 있던 학교의 입결 컷은 좀 더 낮아질 거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같은 학교인데 다군에 옮겼죠? 그럼 당연히 좀 동일 학교 대비 컷은 좀 위로 붙을 확률이 높다. 이 정도만 돼도 여러분 충분히 참고가 될 것 같고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이미 대성말맥 합격 예측 서비스에는 충분히 합리적인 검토를 통해서 위치를 좀 잡아놓고 있고 또 마지막 원서 쓸 때까지도 점수를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여러분에게 정확히 최대한 합리적인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영어를 잘 보는 학생이 유리한 대학은 어디일까요? 좀 약간 이 질문을 제가 좀 더 고치겠습니다. 어떻게 고칠 거냐면 영어 점수가 영향력이 큰 대학과 낮은 대학으로 좀 구분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영어를 잘 보는 학생이 유리한 대학이라고 하면 제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1등급인데 다른 과목의 점수가 스카이라인인지 의대라인인지 아니면 건대라인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좀 질문을 제 의미대로 좀 정리를 해서 좀 쪼개봤어요. 제가 쪼개가지고 영어의 영향력이 큰 쪽을 빨간색, 그 다음에 좀 비교적 적은 쪽을 파란색으로 낮춰봤습니다. 반영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각 등급별 점수 차이를 보게 되겠죠. 자, 연대는 셉니다. 1, 2등급 점수 차이가 5점입니다. 이때 인문계는 나중에 환산하면 얼마가 되냐면요. 이야기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5% 반영되죠. 여기에다가 5점 차이에다가 소수점 바꿔서 1.25 곱하면 돼요. 1.25. 그러면 약 한 6.3 정도 되겠나요? 네. 그 다음에 자연은요. 1.11 곱하면 돼요. 5점 차이다. 그러니까 한 5.6점. 16.7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5 곱하기 되니까 8점이 넘어가요. 8.3점. 그래서 연대는 영어의 영향력이 너무 큽니다. 경희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점수 차이가 4점이니까 자, 4점에다가 반영 비율이 지금 15%입니다. 한양대는요. 인문상경과 또 자인 또 다른데 인문상경은 좀 센 편이에요. 4점인데 또 10% 있으니까 좀 센 편이고 그런가 하면 서강대하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감점 가산이라서 그냥 점수 환산이 다 되고 거기다가 더하거나 빼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 차이를 보시면 서울대는 1, 2등급 점수 차이가 0.5점이라서 점수 차이가 거의 없고요. 3등까지 내려오더라도 2점 차이밖에 안 납니다. 서강대도 역시 1, 2 사이에 1, 3 사이에 2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럼 이 가운데 있는 건 뭐냐? 고대는 감점, 중앙대는 가산인데 그래도 한 3점 차이, 2점 차이다 보니까 네, 이 중간에 껴있다고 볼 수 있고요. 성대를 여기다 놓은 이유가 뭐냐면 변환 표준 점수 방식을 쓰고 10% 반영을 하는데 작년에 어땠다고요? 영어가 어려우니까 1, 2등급은 132, 132점으로 똑같이 만점을 줘버렸습니다. 2등급도. 그리고 3등급도 3점 차이밖에 안 줬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영어 성대 같은 경우는 이때는 오히려 더 아래로 내려간 효과가 있었죠. 그래도 제가 모르니까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작년보다 좀 쉬웠으니까 제가 우선 중간에 배치했는데 성대는 물음표로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어 시험 어떻게 봤냐 그 점수대를 잘 보시고
성대가 영어 변표도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상대적인 위치가 불리해질지 유리해질지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성적표를 받은 그 다음 날로 아직도 지금 막연하고 좀 생각이 정리가 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정보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막 헷갈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지 뭔지 자 정리해보면 입시 변수 꼭 파악하자. 우리가 단순하게 표준 점수 100분이 원점수 가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환산 점수 고려해야 되고요. 또 교차 지원율 그런 분위기 봐야 됩니다. 근데 이미 제가 여러 가지 여건 상황들 교차 지원 상황 좀 충분히 참고로 말씀드렸고 인원 변동 파악해야 되고 입결 패턴도 역시 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유불리가 있는지 또 점수가 충원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봐야 되겠고 또 경쟁률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가 갑자기 확 솟구친다든지 아니면 너무 뜨끔지근한다든지 그러면 마감 직전에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로 보셨으면 좋겠고 모의 지원 관찰과 합리적인 판단 보통 우리는 모의 지원을 거의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대성마임에게도 모의 지원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모의 지원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긴 할 건데 너무 그것만 보다 보면요 머리 너무 아픕니다. 자,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모의 지원 관찰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 최초의 배치점도 무시할 수가 없다. 합리적으로 좀 배정을 해놨으니까요. 특히 대성마임에게서 합리적으로 딱 설정해놨으니까 그 최초 위치도 한번 보시는 게 좋고 입시 변수라고 하는 것은 변표 수시 2월 인원들 있죠. 그런 변수들을 봐야 되고 그러한 후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의 지원의 추이를 봐야 되지 덮어놓고 모의 지원 추이만 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도망만 다니려고 하지 마시고 최초의 시작점부터 중간에 변하고 있는 변수들 마지막으로 그 추세들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변하고자 하는 이러한 움직임들 꼭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엇보다 여러분을 마지막까지 책임질 사람은요 전문적인 입시 컨설턴트일 수도 있지만 가장 정확한 건 나 자신을 위한 입시 전문가가 내가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우리 충분히 있다고 했습니다. 12월 31일부터 원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시간이 충분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전체적인 입시 변동 사항도 잘 체크해 보시고요. 그냥 휩쓸려 다니지 마시고 너무 놀지 마시고 휴식을 취하되 나를 위한 가장 전문적인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점수가 어느 정도 위치일 것 같고 나와 비슷한 점수 학생이 어느 경향으로 지원을 하는 것 같은지도 다 모니터링하면서 그를 일자별로 정리하는 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마지막 올해 25학년도 입시의 마지막 교시에 점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입시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힘내서 정시에 마지막 힘을 쏟아부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성마임에게 입시연구소장 김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